두 학교 사이에 있는 산책로를 걷던 중에 우리 아들 엘리가 그걸 발견했다. 그건 녹색 잔디로 덮인 작은 공터로 높은 소나무들과 도금냥 관목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전까지 산책을 하면서 이런 공터를 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지만 이 장소는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다. 거기엔 놀이기구가 많이 있진 않았다. 단지 그네 몇 개와 정글짐, 그리고 미끄럼틀 하나였다. 하지만 엘리는 바로 거기서 놀고 싶어 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기분이 즉시 들었다. 거긴 너무나 조용했다. 너무나 정적이었다. 안개가 아주 느리게 잔디 위로 흐르고 있었다. 엘리, 조심하렴. 내가 주의를 주었다. 물론 엘리는 이제 3살하고도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다. 그래서 난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아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난 핸드폰을 꺼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확인하면서 아이에게 15분만 놀고 가자고 말해주었다. 난 자동차 정비사와 보험회사에 보내야 할 메시지가 몇 개 있었고, 고백하자면 거기에 몰두해 있었다. 아이가 다치지 않는가 가끔씩 확인하던 도중에 난 누군가 놀이터 둘레 바로 위에 서 있는 걸 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날선 바지를 입고 있는 키 큰 남자였다. 그는 그저 거기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 이제 집에 가야겠다. 내가 외쳤다. 그 키 큰 남자가 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들은 칭얼댔지만 내 말을 듣곤 함께 산책로를 따라 내려갔다. 그 남자는 우리가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릴 쳐다보는 걸 멈추지 않았다. 엄마,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SUV에 도착했을 때 엘리가 말했다. 아이는 운전석 쪽으로 차에 올라타 뒷자리로 들어갔다.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 엘리. 내가 아이에게 말했다. 사실 난 그 놀이터엔 다신 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의 모든 것이 나에게 나쁜 예감을 주었다. 하지만 난 엘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싫었고, 거기에 괴상한 남자만 없다면야 해가 될 만한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난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실컷 놀게 해주었다. 엘리는 입이 귀까지 찢어져선 뛰어놀기 시작했다. 난 다른 아이들도 뛰어놀고 있는 걸 보았고, 그건 내 기분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난 다른 아이들의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이 아이들은 많이 잡아봐야 5살 정도 되어 보였다. 어떤 부모가 이런 곳에 아이 혼자 놀게 방치한단 말인가. 이 산책로는 잘 알려진 곳도 아니었다. 사실 우리가 놀이터를 발견하기 전까지 난 그 누구도 이 길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단 말인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안개보다 더 몽롱하게 들렸다.
난 그중 한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려 했지만 아이들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다. 사실 그 아이들 모두는 나와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는 듯 했다. 난 다시 한번 불편한 기분을 느꼈고 엘리에게 이제 가자고 했다. 이번엔 아이가 더욱 싫어했다. 가기 싫어요. 난 아이가 아팠던 때 이후로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난 아이에게 밖에서 놀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때가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였을 것이다. 얘야,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잖니. 어서. 난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엘리는 듣지 않았고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 고집스럽게 거기에 주저앉았다. 난 가혹하게 구는 게 싫었지만 아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내버려둘 순 없었다. 그래서 난 아이를 들어 올리곤 꾸짖었다. 엄마한테서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지. 난 아이에게 말했다. 엘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난 아이가 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가 떠나자 아이는 너무나 슬퍼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놀이를 멈추고 우리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그들도 엘리가 떠나는 것이 슬프다는 듯. 다음 날 엘리는 자기 친구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친구 말하는 거니, 아가야? 내가 물었다. 숨겨진 놀이터에 있는 애들이요. 아이가 말했다. 아이가 말한 그 이름은 다른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하겠지만 그 놀이터가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맞아떨어지는 이름이긴 했다. 사실 나 혼자서 그곳에 갔을 땐 그 놀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에 다시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구나. 거긴 안전하지 않아. 놀이기구들이 많이 낡았잖니. 난 아이에게 말했다. 난 마을의 다른 놀이터에 데려다준다는 조건으로 아이와 타협을 보려 했지만 엘리는 듣지 않았다. 거긴 특별하단 말이에요. 아이가 징징대었다. 아이는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해갔고 내가 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내 본능이 그걸 가로막았다. 난 그저 네가 안전했으면 좋겠단다. 난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래며 말했다. 엘리는 나에게 며칠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아이가 침묵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듯 했다. 하지만 난 확고했고 그 산책로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엘리는 점점 더 슬퍼하고 또 슬퍼했다. 아기가 신경 쓰는 건 온통 그 놀이터에 다시 가는 일 뿐인 듯 했다. 그건 날 걱정하게 했다. 아이에게 뭔가 잘못된 걸까? 아이는 항상 자기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도 않게 되었다. 마침내 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놀이터에 다시 놀러 가자고 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봤어야 한다.
마치 크리스마스 날의 아이 같았다. 우리가 소름 끼치는 그네를 향해 갈 때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키 큰 남자가 근처에 있는 걸 본 순간 내 방어 본능이 그 즉시 되살아났다. 왜 저 남자는 항상 여기에 서서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는 걸까? 엘리, 내가 널 지켜볼 수 있게 가까이에 있으렴. 내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 남자가 다가와서 그네를 밀어주겠다고 했다. 내 아들을 만지지 마세요. 내가 낯선 남자에게 경고했다. 엄마, 괜찮아요. 엘리가 실망에 차서 말했다. 3살짜리가 항상 30살은 먹은 것처럼 행동한다.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그 남자가 아이의 말에 맞장구 쳤다. 당장 경찰을 부르겠어요. 난 분노에 차서 내뱉었다. 하지만 남자는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엘리가 그네에 타는 걸 도와준 뒤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했다. 엘리의 얼굴에 걸린 웃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지 결정하려 혼란에 휩싸였다. 아이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세요. 낯선 남자가 엘리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근처의 다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이 아이들 모두가요. 그가 덧붙였다. 그가 하는 말이 내 척추를 타고 얼음장 같은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계속해서 허공에 메아리 쳤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내가 물었다. 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핍니다. 아이들이 떠나야 할 준비가 될 때까지요. 남자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는 엘리를 아이가 웃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은 너무나 완벽했다. 떠나다니요? 내가 따라 말했다. 그의 말은 이해가 되긴 했지만 공허하고 멀게 느껴졌다. 그들이 준비가 될 때 그들은 여기에 머무릅니다. 그가 말했다. 난 내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엘리는 그네에서 내려 다른 아이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머무르다뇨. 제 아이는 그럴 수 없어요. 난 절망에 차서 울부짖었다. 내 손이 떨려왔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난 엘리에게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다. 이제 떠나보내셔도 됩니다. 남자가 타일렀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어 주었다.
엘리가 내 옆으로 달려와 내 바지를 붙잡았다. 엄마, 엄마, 저쪽에 오두막이랑 회전목마가 있대요. 가도 돼요? 엄마, 가도 되죠? 난 아이가 이토록 행복했던 걸 본 적이 없었다. 난 무릎을 꿇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엘리의 머리카락을 따라 커다란 흉터가 있는 것이 보였다. 자동차가 아이를 치었을 때 생긴 상처였다. 진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날 때렸고 내 눈에선 눈물이 차올랐다. 이제 아이를 보내줘야 할 때였다. 물론이지, 아가야. 가서 즐겁게 놀렴. 아이는 날 한 번 꼭 안아준 다음 숲속으로 달려갔다. 남자는 엘리를 따라가면서 나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한 번 끄덕여 주었다. 잠시 후 그들은 사라졌다. 난 그곳에 잠시 서서 내가 본 광경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네들과 미끄럼틀이 사라지는 걸 보았다. 초록빛 잔디만 공터에 남을 때까지. 난 요즘도 가끔씩 꽃을 놓아두려 그곳에 들린다. 가끔 난 다른 부모들이 똑같은 일을 겪는 것을 본다. 그리고 우린 침묵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유한다. 그리고 가끔은 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